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머스크의 성탄 선물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미친 듯이 줍줍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이젠 테슬라가 주도주다. 엔비디아가 바통을 넘겨야 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테슬라 소식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자, 지금 미국 경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됐어요. 자, 이 매크로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있으면요, 전체 그림이 또 잡혀지죠. 자, 일단 미국 경제가요, 여전히 굉장한 페이스로 움직여가고 있다. 자, 지금 유럽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중국이나 다 비교했을 때에 지금 정말 미국 경제가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지 이게 뭐 경기가 정말 크게 확장될 때나 폭풍 성장할 때 그럴 때 비교했을 때 여전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 정도 상황에서 괜찮게 지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 PMI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죠. 자, 그런데 미국에는요, 이 S&P 글로벌 플래시 US 컴포지 PMI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종합 이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요, 종합이다 보니까, 자, 보통 제조업 지수라, PMI 하면 제조업 지수를 그냥 쉽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컴포지 PMI 지수라고 하는 건요, 이 서비스 영역과 매뉴팩처링, 그 제조업 다 합친 겁니다. 특히 미국은 서비스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해서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오늘 얼마가 나왔냐? 54.4가 나왔어요. 9월달 데이터가. 자, 54.4. 이건요, 8월달에 비해서 0.2 정도가 내려간 거예요. 54.6이었거든요. 8월달이요. 근데 54.4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려간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내려간 건 아니죠. 자,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건요, 54.3이었어요. 자,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1포인트,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표가 여전히 54.4가 나왔다? 원래 이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건요,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하고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50 이하면 경기가 수축되고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나 서비스 쪽이 뭔가 이제 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50 이하는요. 자, 그래서요, 지금 왼쪽에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액티비티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이제 제조업과 이 서비스 영역, 모든 미국의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단 그래프가 세 개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죠. 맨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제조업, 이 소위 지수입니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 컬러로 된 거 있죠. 이게 서비스 영역이에요. 그 서비스 비즈니스 액티비티인데, 자, 그게 이제 저 위에 가 있죠. 그건 이미 월등히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평균을 내니까 보라색 선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54.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50이라고 하는 점선에서 그 위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전체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요, 원래 뭐 이 미국은 제조업 자체보다는 서비스가 더 활발한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조업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가요. 이 파란색 선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이 제조업 영역 자체도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체 경제 활동이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려면 볼까요? 옥토버, 10월 달입니다. 자, 10월에 봤을 때 이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solid pace, 아주 견고한 이 기조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활동 자체가 꾸준하게 견조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업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한 1년 이상? 거의 2년 동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경기 침체라는 게 뭐예요? 이 PMI 지수랄지, 이런 뭐 제조업 이 지수랄지, 이런 것들이 다 밑으로 떨어져요. 50 아래로.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지수들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로 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기 침체 지금은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고 있죠. 그 부정론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프트 랜딩 하느냐, 뭐 노 랜딩 하느냐, 뭐 지금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꾸물꾸물대다가 다시 상승하느냐 이건데 지금 지표들은 다 좋게 나오죠. 노동시장도 좋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흐름이 상승 흐름이 미국 경제 상승 흐름이 4분기까지 the fourth quarter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지금 이 10월달 PMI 지수도요, GDP 성장과 연동이 돼서 잘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GDP가요,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성장률을 1년 단위로 환산시켜 annualize 해보게 되면요, 현재 2.5% 나오거든요. 여러분, 미국 경제, 최고 선진 경제가 2.5% 나온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 1%만 나와도 지금은 혹은 0.5%만 나와도 괜찮은 건데 2.5% 이상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3%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4분기가 잘 나오면 올해 어쩌면 이 GDP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연간은요 2.5% 이상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할 수가 절대 없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여러모로 굉장히 탄탄하다. GDP 성장률, 제조업 지수, 미국의 경제 액티비티, 비즈니스의 활동들 다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재미난 건요,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그 판매 있죠. 이 제조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할 때에 지금 competitive pricing, 가격을 정하는데 굉장히 경쟁력 있게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selling price가 즉 가격을 판매할 때의 가격의 inflation이요. 그러니까 goods and services죠. 이게 지금 현재 2020년도 5월달 이후로 가장 낮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아주 착하게 공급할 수 있는 미국 경제.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모로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정말 이 연준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을 가고 있죠. 지금 제가 볼 때도요, 전 세계에서는 미국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미국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물론 자꾸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은 미국에 뭐 지금 뭐 가게 장사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연하죠. 앞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특히 저소득층은 당연히 힘든 구간을 가죠. 높은 금리 속에서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랜만에 미국의 언론들도요, 일제히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긍정적으로 반응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 참여로 인해서 언론들 중에서 사실은 이 머스크에 대해서 좀 심기를 불편하면서 뭔가 꼬투리만 잡히면 좀 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뭐 물론 원래부터 테크들과 연루되어 있는 언론들도 많기 때문에 뭐 많은 언론들이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또 테슬라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회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기관도 연결되어 있는 언론들은 테슬라 그냥 싫죠. 또 머스크도 그냥 싫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적은 실적입니다. 이번에 정말 괴물 실적, 지금까지의 가장 최고의 어닝 발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역대급 이번에 실적 발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요, 역시 월가의 반응도 화끈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언론들도, 자, 여러분 초록색으로 타이틀한 거 보십시오. An early Christmas present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이미 때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은 보통 12월 달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12월 달이 오기 전에 때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머스크가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멋지죠?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요, 우리들에게 성탄절이 오기 전에 성탄 선물을 미리 우리들에게 선물로 선사한 겁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가 이번에 확실히 가을의 전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정말 주도주가 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이 엔비디아가 그동안 테슬라를 주도했다라면, 이 전체 미국 주식
주식을 주도했다라면요, 이제 테슬라가 주도하는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분기 또 이 잘 팔고요. 그리고 이 1분기, 2분기 지금 다 좋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테슬라가 내년에 생산량 더 많아진다 그랬죠. 또 사이버트럭 플러스로 돌아섰죠. 이번에 왜 제가 총 정리해드린 거 뭐 몇 부에 걸쳐서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 내용부터 그다음 머스크의 발언 총 정리해드렸는데 그걸 다시 보시면요. 정말 지금 뭐 이 향후 지금 내년 25, 26, 27년도 한 3년은요. 폭발적인 테슬라의 성장세가 보이는 그런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그 구체적인 아주 좋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적도 좋은데 미래 전망가 저조차도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엔비디아가 성장했던 것처럼요, 이제 테슬라가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이 several positive disclosure from EV makers in early earnings repor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말 이 포지티브한 이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앞에서 제가 좀 설명했지만 정말 많은 포지티브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특히 에너지 쪽이 마진율이 30%까지 뛰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애플이 항상 자랑하는 게 마진율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미친 마진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애플이 핸드폰 보면은 제조하는 회사들에게 짜게 주고 본인들이 마진을 크게 가져가잖아요. 본인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브랜드 파워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을 크게 가져가게 되면요, 일단 월가는 환호하죠. 이게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마진율이 나오는데 자동차를 넘은 이 에너지 쪽이 마진율이 30% 나왔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년 초가 되면 이제 그 중국의 공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중국의 메가팩 공장이 이제 올해 말 되면 이제 끝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럼 내년부터 생산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또 마진율이 더 좋잖아요. 왜냐면 단가가 제조할 때의 인건비가 싸니까요. 미국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메가팩이나 이런 그 에너지 쪽 있죠. 이쪽은요, 더 많은 더 좋은 이런 수익률이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월가도 그렇고 지금 뭐 특히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보고 완전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직 멀었어, 아니야, 이런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죠.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드디어 1분기가 바닥이었고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 강력하게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월가며 투자자며 여러분 이게 지금 끝이 아니에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이번에 지금 그 기관들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다들 준비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다 아직 멀었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잘 나오고 앞으로 더 잘 나올 걸 보니까 이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직 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늦게 막 소위 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뛰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스퀴즈가. 그러니까 그다음 다 공매도 친 친구들이 갑자기 스퀴즈가 나버리니까 밀어 올라가는 건데,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기관들이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들이요. 왜냐면은 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아직 멀었다 생각했는데 내년이나 들어갈 거야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타이밍을 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특히 단타 치면 안 됩니다. 기관들이야 실적 보고를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단타를 쳐서 뭐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게 본인들의 잡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해봐야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그냥 개미 투자들은요, 그냥 계속 바이 앤 홀드 전략, 떨어지면 더 줍줍 또 줍줍.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안 오를 때 더 계속 사모는 게 좋은 거였잖아요. 여러분 $200 초반에 최근에 무너져 준 거 너무 땡큐죠. 너무 땡큐죠. 계속 빠지면 사모는 거. 그냥 결국은 숫자가 깡패라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이번에 이 EPS가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EPS를 보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래프와 그 흐름을 보면서 향후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 EPS가 0.72가 나오면서 월가 예측치 0.60을 훌쩍 뛰어넘어버렸죠.
0.58까지도 봤거든요. 그걸 훌쩍 뛰어넘어버립니다. 0.72가 나오니까요. 이게 난갭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0.72 맨 끝에 딱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좀 보면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그리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이게 이제 이전에 가장 그 EPS가 높았던 전고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고점 보면요. 이게 22년도 1분기 때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친 거요. 이때가 EPS가 얼마 나왔냐? 1.07이었어요. 꽤 높죠. 자, 1.07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1.07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22년 2분기에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자, 그때 좀 놀랬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22년도 1분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2년도 1분기에 이 주가가 이 사실은 흐름 자체가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22년 2분기 때에 막 안 좋았다가 23년도 작년도에 막 1분기부터 막 치솟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시면요. 22년도 1분기 때 높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자,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2년도 4분기 때 1.19가 나옵니다. EPS가.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23년도 초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나서요.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22년도 23년도 1분기부터는요. 0.85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0.91 올라갔다가 자, 또 내려갑니다. 0.66까지 내려가죠. 그러다가 다시 0.71까지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계속 다운 트렌드로 내려가 버립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냐? 24년도 올해 1분기 있죠. 그때가 0.45까지 빠졌어요. EPS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7까지 거의 1달러까지 갔던 게 0.45면요.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최악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결국 그 자동차 가격을 계속 내려버리니까 마진율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EPS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왔었어요. 사실은 22년도 4분기부터 해서 23년도 통째로 계속 내려갔고요. 올해 1분기까지 내려갔으니까 1년 거의 이상을 이렇게 이 1년하고 1분기 더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지금 이 0.45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이 있죠. 맨 아래쪽에 지금 이 아래쪽에 표시를 했는데요. 이 0.45라고 하는 이 그 지점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부터 그 다음이 이제 올해 2분기 때가 0.52로 살짝 올랐고요. 이때까지는 별로 반응 없죠. 조금 반응 오다가 뭐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3분기는 0.52 예상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상했거든요. 0.58 이렇게. 근데 0.72가 나와버리니까 저 시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트렌드를 보시면요. 0.7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가 3분기 발표였잖아요. 근데 지금 화살표가 빨간색으로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끝에.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통 지난 5년을 보면요. 지난 5년을 보면은 위에서도 표시했지만 보통 4분기는요. 항상 3분기보다 더 좋은 EPS를 보였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지난 5년 동안 그게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0.7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4분기 때는 이걸 더 뛰어넘겠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테슬라의 이 EPS, earning per share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EPS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4분기가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 자, 분위기가 뭐예요? 이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바닥을 1분기 찍고 2분기 올라가고 3분기 올라가고 4분기도 높게 올라가겠죠. 이 추세가 계속 흘러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년도에 20-30% 이상 자동차 매출이 더 늘을 거다라고 머스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이버 트럭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돼서 사이버 트럭도 계속 숫자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에너지 추가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추가되죠. 뭐 에너지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요, 이 자동차가 계속해서 이제 내년엔 더 올라가니까 그 대수도 늘어나는데 마진율이 그 비용을 계속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트 자체를요. 그러니까 그 제조 코스트 자체가 또 떨어지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금리가 또 내려가는 구조죠. 그럼 지금은요, 이거는 완전 올킬이에요. 이게 완전 올킬이고요. 퍼펙트 스톰이 가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금 새로운 테슬라가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여러분 모든 조건들이 보면요. 이번 데이터를 보면은 기관들이 이거는 서둘러서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면요. 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1분기 찍었다고 계속 말했는데 우리가 2분기 또 살펴 3분기 거 확인하니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한 거죠. 한 2분기 정도 지켜봐야 되니까. 근데 1분기가 확실히 바닥이었어요. 그게 데나입스도 1분기가 바닥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찐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계속 줍줍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도요. 계속 이 트렌드를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 EPS가 가장 높게 나온 거 저거 이제 따라잡는 건요. 즉 1달러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땐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걸 뚫고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저게 전고점을 뚫잖아요. 주가도 폭발해 버립니다. 계속 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의 발전 속도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 이번에 그 어닝 발표 때요. 이 FSD 자율주행의 그 발전 속도에 대해서 머스크가 여러 각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번 어닝콜에서 자, 나왔던 건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의 FSD가 어떤 지금 현재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아래쪽에 보세요.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2.5 버전이거든요. 여기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죠. 자,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3분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3분기, 2024년 3분기인데, 자, 이제 4분기로 넘어갑니다.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이게 4분기인데, 24년도 4분기 버전 13이 나올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FSD 자율주행에 현재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 이 어떤 그 횟수, 속도거든요. 5배에서 6배 이상 향상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12.5에서 13 버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5배에서 6배 이상의 이 향상이 된다고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고 머스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상승 속도가요. 즉 자율주행의 이 현재 디스engagement 레이쇼가 사람들이 개입을 하지 않는 그 비율 자체가요. 속도 자체가 이거는 뭐 이 소위 말해서 S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이게 보통 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 초반에는 별로 이렇게 안 되다가 5년, 6년까지도 별로 이렇게 재미없다가 뭐 7년, 8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이 자율주행도요. 보십시오. 이 12.5 버전까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13 버전부터 5, 6배가 점프한다? 자,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 학습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컴퓨터, 슈퍼컴퓨터들이 동원되니까 당연히 이제는 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5, 6배가 꽁충 뜁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으로 이제 내년도를 예상해 보면요. 내년도에 이제 버전 14이 나오겠죠. 14 버전이 나오겠죠. 14 버전이 뭐 이 1분기 나올지 2분기 나올지 3분기 나올지 모르죠. 대략적으로 내년쯤에 나온다라고 봤을 때에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5, 6배 이상 뛸 수가 있습니다. 뭐 5, 6배가 아니라 더 많이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또 5, 6배를 한 번 더 뛴다라고 하면요. 이 그래프가 수직으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내년도가 쭉 5, 6배를 한 번 더 점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오른쪽 맨 끝에 회색 부분 있죠. 이게 휴먼 드라이버예요. 인간이 운전했을 때의 이 안전도 있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의 세이프티 레이쇼와 그리고 자율주행, FSD가 했을 때의 그 안전도를 비교했을 때의 자율주행이 이제 사람보다 더 안전해지는 때가 바로 내년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머스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람보다 더 안전한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아니, 전체 비교해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더 올라가요. 계속 슈퍼컴퓨터를 우리 세팅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전도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겠죠. 그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내년 뭐 하반기든 됐을 때에 이 사람보다 더 안전한 때가 데이터가 딱 나오겠죠. 그때 되면 주가는 또 미친 듯이 뛰겠죠. 자, 그런데 테슬라의 계획이 뭡니까? 내년 뭐 하반기쯤 되겠죠. 내년쯤에 자율주행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언슈퍼바이즈도 시작하고 그리고 로보택시도 시작한다 그랬죠. 로보택시를 어디서 시작하느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이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진행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 영상에서 이미 산호세,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의 팔로알토시가 우리가 먼저 하자면서 의원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경쟁적으로 이 도시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텍사스 같은 경우는요, 웰컴이죠. 애니타임 웰컴입니다. 머스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원래 선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앞서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이미 대화가 물밑으로 다 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다, 텍사스에서 시작한다. 이거 자체가 그 주들이 스테이트가 얼마나 큰 상징성이 있습니까?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 소위 주다. 특히 이제 웨이모 이런 거 말고요. 웨이모 이런 것들은 뭔가 자율주행 같지 않은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정말로 진짜 자율주행이거든요. 뭐 속도면 속도, 안전도면 안전도.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쯤에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내년도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시범적으로 합니다. 로보택시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돈을 조금씩 받고 하면서 하지만 그때까지 뭐 그렇게 수익이 없겠죠. 근데 그 다음 해에 26년도에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버캡을 우리가 연간 200만 대 생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테스트를 다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러면요, 이제 막 찍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곳곳에 다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왜 200만 대를 한꺼번에 쏠 수가 있냐? 그게 그냥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TA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동차에다가. 그 테슬라는 자동차를 다른 곳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 웨이모는 뭐 현대랑 지금 계약해서 현대에게 자동차를 공급받아야지 세팅해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셋업해서. 근데 테슬라는 하드웨어까지 본인들이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버캡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컴퓨터처럼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핸드폰 업데이트 하듯이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버캡은 자율주행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 대가 깔린다? 지금 구글 웨이모가 세계 주에서 하고 있는 게 700대, 겨우 700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게 700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이 200만 대를 생산해서 앞으로 늘려간다 그러면요. 이 늘려가는 건 무한되겠죠. 그럼 텍사스하고 여기서 아주 지금 이미지가 좋아지고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주들이 다들 우리 주도 하자, 이 주도 계속 이제 초빙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미국 전역에 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거죠. 캐나다 가고 일단 동맹국가부터 갈 거 아니에요. 캐나다 가고 호주 가고 유럽도 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전 세계로 확장되겠죠. 마치 테슬라의 전기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내년쯤에 인간 운전보다 사람 운전보다 여러분 더 안전한 때가 정말로 온다. 이렇게 발전해서 이 지금 그래프에 이대로 갈 거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더 안전한데 왜 사람 운전을 왜 믿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율주행 우버보다 안전해지는 거예요. 우버도 타보면요 거치는 운전자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여성들 제가 말씀드렸죠. 밤에 위험하잖아요. 그 우버 운전자들이 사고 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학생들의 여성들이 우버 탈 때 불안한데 이제 마음껏 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성 고객들이 우선적으로 여기 올 거라고 봅니다. 앱에다 그냥 적용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테슬라 주식이 지금 비쌉니까? 뭐가 비싸요, 여러분? 너무너무 싼 거죠. 200달러 초반, 200달러, 250달러도 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계속 사모아야 됐던 거예요. 집중적으로. 계속 테슬라가 머물러 있을 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계속 사모아야 됐던 거죠. 근데 또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요. 주가가 300달러를 올라가 버리고 나중에 돌파해 버리면 야 200달러대가 정말 싼 거였구나 이런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요 이제는 정말 뭔가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그 환상적인 그런 테슬라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요 가슴에 딱 담고 있으면서 이런 때가 오고 있구나 이게 이제 머지않았구나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쌉니다. 테슬라는요.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고요. 자, 내일부터 이제 주말 돌입하죠. 내일은 또, 다저스와 양키스의 또 이 경기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루어 주고 싶은 지금 주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자, 제가 이 월드 시리즈 양키스와 다저스 경기를 보더라도요. 계속 제가 꼬박꼬박 이 영상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이 못 올라올 때는, 야구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동안도 지금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신나게 올라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10배가 가는데 10배 성장하는 데서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로봇까지 나오고 어마무시한 때가 오죠. 어떤 분이 댓글에 뭐 제가 10배라니까 코웃음 치더라고요. 그 코웃음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후회할 때가 올 거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숫자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가총액이 그렇게 커질 수 있는 토대가 계속 마련되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규스TV였습니다.